자,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 수업 11월 8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녀들의 운동장, 여자 체육 활성화에 관련 She's just a 이야기입니다. girl and she's on fire. Hotter than a fantasy. 여리고 하늘하늘한 몸매는 여기 없습니다. 못 가는 곳도 없죠.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가보는 겁니다. 오로지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땀 흐르고 심장이 뛰며 모두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에게도 몸이 있었지. 남자들도 어렵다는 스포츠에 도전하는 운동 좀 한다는 여성들. 심장이 뛰어요. 저기 쿵쾅 가고 남편하고 연애할 때도 이렇게 심장이 뛰진 않았을걸요. 잘 빠진 몸매를 위해 땀 흘리는 대신 운동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난 사람들. 그녀들의 땀내 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She's just a girl, but she's on fire. 형이 월권을 해. 나이는 실버지만 축구 실력만큼은 골드. 공 좀 찬다 하는 베테랑 시니어 축구팀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풉니다. 이들과 맞설 상대팀. 기세 등등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도봉 여성 축구단 단원들, 아마추어 축구 선수들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축구 경력 역시 1년에서 20년 천차만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만! 파이팅! 자, 오늘 다치지 않고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파이팅!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잘 보고! 시니어 팀과 여성 팀이라고 만만히 봐선 안 됩니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특히 공찬 경력으로 하면 5, 60년은 좋게 되는 시니어 어르신들. 결코 쉽지 않은 상대지요. 야, 나! 경기 시작하자마자 위기를 맞은 여성 축구팀. 저 아저씨를 못 쫓겠어. 11월 큰 경기를 앞두고 너무 긴장한 탓인지 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야, 나이스, 잘했어. 쉽지 않은 전반 20분. 꾸역꾸역 어르신들의 공을 막았습니다. 전반전 우리 컨트롤 안 돼, 네. 패스 안 돼, 수비 안 돼. 보봉, 우리 실버 어르신들 이길 자신 있죠? 네. 자, 오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박수 좀 치고 화이팅. 주장인 연주 씨는 경력 13년의 에이스 수비수. 악착같이 상대를 견제합니다. 자, 세한골 넣자! 그와 함께 이 팀의 기둥이 되주는 최고령 선수 골키퍼 이민 씨. 20년 경력의 노련함으로
상대를 막아냈습니다. 후반전 10분이 넘었을 즈음 젊은 피 오키 씨가 시원하게 골을 차는데요. 절호의 기회를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이번엔 예진 씨가 무섭게 달려 가뿐하게 한 골을 더 넣었네요. 나이스! 도봉 여성 축구팀 가뿐하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골이 멋있게 들어가가지고. 아니 저희가 2대1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 몇몇 그 젊은 저 여성 저 선수들이 아주 기량이 좋군요. 아니, 골도 아주 그냥 어영부영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슈팅이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 선수 대부분은 주부로 살다가 축구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여성들. 이들은 운동장에서 삶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리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세요? 네. 다리가 단단해지는 느낌. 예전엔 날씬했어요. 지금도 날씬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좀 건강한 다리. 작년에 신었던 회사 다닐 때 신었던 부츠들이 다 안 맞더라고요. 다 버려야 돼. 땀 흘리고 땀 흘리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이 일단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축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동호회도 116개 팀으로 늘었는데요. 그래도 3,000개에 육박하는 남성 팀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입니다. 생각해보면 축구는 늘 남성들의 스포츠. 여성들에겐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운동이었습니다. (1년 365일) 운동복이 평상복이 된 연주 씨에게도 축구는 낯선 존재였죠. 나왔지롱. 열심히들 하고 있어?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축구를 위해 직장 생활을 포기했고 대신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그만 자영업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뛰어보면 운동장을 그렇게 좀 줄어들죠. 안 붙는 잔니다. 저도 만들지만 이걸 쓰고 정말 어색해요. 진짜. 체형이 박혀가지고 원피스를 사놨어. 한 번을 못 입었어. 한 번을. 야,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추리닝 갈아입고 나갔어. 원피스가 웬 말이야. 연주 씨 따라 축구를 하게 된 쌍둥이 엄마 은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신랑도 위로 쳐다보더라고요. 옷차림이 막 바뀌니까 옛날에 그래도 좀 드레시하게 입고 좀 잘 입고 다녔는데 막 그런 식으로 집안에서도 막 운동복 입고 있고 막 그러니까 뭐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연주 씨도 은하 씨도 꾸미는 거 좋아하는 20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주 언니. 그러나 연주 씨는 결혼 후 IMF의 경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방도를 찾다가 축구를 만났습니다. 건강하고 좋다니까. 완전. 축구를 할 당시에 내가 35이었잖아. 근데 정말 몸은 많이 아프고 그런데 내가 그때 아마 되게 심적으로 되게 지쳐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 운동이라는 자체를 생각도 못 했지.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축구 나갈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축구야라고 사실 그러고 나갔거든.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를. 좀 더 빨리 축구를 알지 못한 게 되게 아쉬워. 진짜 너무 늦게 알아서 이제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더라고. 내가 20대 때 정말 만났으면 네, 날았을 것 같아. 운동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그렇지. 하지만 출산과 육아라는 큰 고비를 넘는 30대 여성들에게 운동이란 참 어려운 선택이죠. 그렇지, 밀어야지 앞으로. 더욱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축구에 뛰어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하프 지나면 나오는 거야. 심장이 뛰어요. 여기가 쿵쾅쿵쾅쿵쾅 그래요. 운동장을 딱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는 순간 이 여기가 정말 쿵당쿵당쿵당 그래요. 아마 제가 남편하고 연애할 때도 이렇게 심장이 뛰진 않았을걸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또. 평생 일만 하고 산 이님 씨는 요즘 환갑 넘어 시작한 텃밭 농사에 빠져 삽니다. 이쁘죠? 잘 키웠죠?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예. 같이 나눠 먹어야죠. 나눠 먹으려고 농사 지은 거니까. 그녀 역시 20년 전 육아와 노동으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싶어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매일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찌뿌통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내 몸 관리를 하려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일만 하다 보면. 그렇게 만난 축구는 그녀에게 운동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 팍팍한 생활도 이길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공에 맞아가지고 갈비뼈도 한번 금이 간 적이 있고 양쪽 팔목 다 나갔었어요. 그래도 여지껏 하고 있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빠지게 되면.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있어. 먹을 만큼 따와. 시원하고 이쁜 것만. 그냥 반대로 넣은 거예요. 공도 공이지만 친자매 부럽지 않은 동생들이 생겨 그녀의 삶은 훨씬 풍성해졌다는데요. 올려갖고 그냥 먹으면 혼자 할 수 없는 운동이라 연대감이 훨씬 크다는데요. 훈련은 어떠셨어요? 오늘요? 힘들었어요. 여름 8월 달에는 휴가가 많아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했더니 힘들더라고요. 저희 끝나면 항상 밥 먹어요. 밥 먹는 시간에 조금 더 많이 친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위를 다 어딨다. 감독님 친정집 온 것 같지 않아요? 원래 보통 친정집 가면 바리바리 따오고 싸우고 그러잖아. 그쵸. 엄마 지금 무조건 다 가지고. 하나의 단체다 보니까 또 그 조직력이라는 그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한 분이 또 힘든 일 있으면 다 달려가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서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신세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면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데요. 이들은 팀을 이뤄하는 축구를 통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답니다. 수학할 때 와서 수학해도 좀 가져가고. 고맙 세팅해라. 조금만 더 되겠다. 이렇게 생겼어. 여기 섞어요. 주말 여기 계시지 않아요? 뽑을 때 카톡에 올려. 나도 와서 일하라고. 그래. 돈 내고도 체험하잖아. 체험하잖아요. 내가 올려줄게. 올려주시면 못 올리면. 고맙 세팅해라. 더 일찍 축구를 만났더라면 만나면 늘상 하는 푸념입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타이틀 9이란 법안을 통과시켜 여학생들도 학교에서 평등하게 축구나 농구를 배울 수 있게 했다지요. 그렇지, 자리 좋아!
저희 때는 여자 아이들이 축구한다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주위에 하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가끔 아쉬워요. 조금 더 일찍 배웠으면, 그러니까 젊을 때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조금 해봐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운동장을 누벼본 여성이 얼마나 될까. 어릴 적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운동장은 늘 남의 땅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학생들의 차지였죠. 성 역할이 분명한 분위기 속에서 당연스레 둘은 나뉘었고 여학생들은 운동장 한 구석에서 그녀들의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겨우 운동장에 나오는 건 체력장 준비 때문이었으니 무슨 운동이 재밌었을까요? 외국에 예를 들면 미국 대학교의 운동장에 가면 여학생들이 뭐 럭비를 하고 그러니까 남녀 이런 게 없어요. 보면 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거든요. 저게 어디서 생겼을까 보면 어렸을 때의 경험이에요. 같이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이러면서 스포츠에 대해서 그냥 체민하게 놀면서 그런 것들이 학교로 이어지고 사회로 이어지고 삶에 대한 어떤 도전 또 자기 직업 선택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좀 변했을까? 한 중학교 운동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 여전히 운동장엔 남학생들뿐. 예나 지금이나 학교 풍경은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작 여학생들이 하는 거라곤 큰 공간이 필요 없는 피구와 발야구뿐입니다. 10대들이 즐기는 스포츠를 비교해봐도 운동장 놀이의 여학생 참여는 고작 2.7%. 여학생들의 운동장 소외는 여전하네요. 호쾌한 한방으로 전장을 휩쓸어라. 바람의 나라 연 3차 승급 업데이트. 저기 질문이 있는데 뭐야? 써. 여기 또 다른 운동장이 있습니다. 모두 발까지 벗고 운동장에 모인 이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30, 40대 젊은 농촌 여성들. 운동장에 한 발로 서서 자신의 몸의 균형을 경험하는데요. 놀이처럼 재미있습니다. 걷기는 사실은 어떤 거에서 왔냐면요. 우리 균형 잡았잖아요. 균형을 잃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걷기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돼요. 애기가 처음 걸을 때 생각해보세요. 애기가 막 넘어질다 하면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서 있는 게 균형을 찾아가는 거라면 걷는 거는 균형을 잃는 거.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거에서 걷기가 나와요. 다시 걸음마부터 배우던 이 특별한 수업은 이름도 생소한 움직임 교육.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연습입니다. 부들부들 그 떨리는 느낌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몸 안에서는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신압으로 얼굴이 펴진다는데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내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이때 막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실패한 게 아니고 몸에 대한 피드백이 이런 거예요. 스쿼트 100개 하세요에서 100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서 오늘은 예를 들면 무릎 관절에 더 피드백, 고관절 어떤지 허리 어떤지 반복을 하면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프다 하시는 분은 그렇구나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
희한한 수업을 이끄는 문정현 씨.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의 감각과 기능을 높이는 움직임 교육 전문가인데요. 도시의 지형지물을 이용한다고 하면 대개 위험하고 아찔한 익스트림 스포츠, 파쿠르를 떠올리겠지만 그녀의 움직임 교육은 몸을 등한시하는 현대인들에게 몸을 돌아보게 하는 회복운동이라고 합니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던 그녀가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게 된 것도 몸의 신호를 들었기 때문이라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지만 몸이 망가지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항상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이 일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내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몸을 살아있게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몸이 깨어나고 사실 움직임 자체가 살아있는 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몸이 움직이면서 살아있으면서 생활과 일과 관계들이 지속 가능해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다다른 것 같아요. 네. 움직임의 소위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며 운동에 소극적이었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됐답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에서 운동이랑 멀어진 계기를 떠올려 보면 사실 이게 나의 움직임이 점수화되기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야. 안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누구나 뛸 수 있잖아요. 그 규정당한 거죠. 너는 체육을 잘 못해. 넌 운동을 못해. 라는 거기에 되게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성인이 되어서도. 그래서 저는 그 외에 운동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막 몸을 부대끼고 땀을 흘리고 거기에 막 희열을 느끼고 그랬던 경험이 정말 없더라고요. 사실 나는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항상 내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고 나는 앉아있는 걸 좋아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손도 이렇게 씹을 때랑 이렇게 씹을 때랑 뭐가 다른지. 이번엔 서로 도우며 구령대를 넘어보는데요. 안 되던 것들에 하나씩 도전하며 운동이 주는 성취의 기쁨을 몸으로 느껴봅니다. 오, 조금 느낌이 달라. 내 몸을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실컷 놀고 돌아와 숙제하는 아이들처럼 엄마들이 오늘의 소회를 글로 작성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게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단장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좋아했다는 거를 떠올리게 돼서 그러고 놀았었지라는 걸 상기시켰어요. 30대 끝자락 단체를 맞이하면서 30대는 출산인가 세 번의 거대한 몸의 변화를 맞았죠. 그러면 지금은 나의 몸이 조금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되게 체력이 빨리 바닥나고 회복되는 굉장히 시간이 첫째 낳을 때 너무 다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아예 지금의 상태를 또 부정하고 또 더 나은 상태들을 바라보며 저걸 만들기 위해서 좀 나를 또 미워하는 시간들을 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몸을 다시 보며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까지 조율하는 여성들. 오늘 그녀들의 운동장은 반성문을 쓰게 한 도화지였네요. 누군가는 아림 씨를 보고 본 말이 전도됐다고도 합니다.
운동을 위해서 알바 2개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이죠. 그녀의 첫 번째 일터는 지하철 역안에 있는 빵집.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열심히 빵을 굽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출근하는 사람들 표정이 다 똑같아요. 다들 어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마음속에 사직서 한 장씩. 꼭 그게 정답이 아닌데 뭐 몇 살 때 취업을 꼭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차를 사야 된다 막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뭘 하더라도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림 씨의 인생 스포츠는 다름 아닌 스케이트보드. 20대 중반부터 꾸준히 오래 이걸 타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심각한 우울증.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녀에게 보드는 남다른 출구였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제일 좋은 점이 막 화가 많이 나고 우울하고 그래도 보드를 타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후 2시 아림 씨의 리얼라이프는 이제부터 시작.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 촬영까지 합니다. 옛날 비디오 그 감성으로 4:3 비율의 그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 캠코더로 찍게 되었어요. 외국에는 이미 그런 게 있지만 한국에는 여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이 만든 비디오들이 제대로 많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위험하고 어려워 보드 역시 남자들의 스포츠인데요. 최근 그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네요. 하지만 여전히 여성 스케이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답니다. 뭐 많았죠, 되게. 그냥 여성 막 비하하듯이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와서 시끄럽게 보드 타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초면에 욕부터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숱한 여신을 만들어내는 롱보드. 보드가 더 길고 넓어 점프 기술보다는 춤처럼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강조되는데요. 아림 씨의 선택은 주로 남자들이 타는 스탠다드 보드. 아림 씨는 그 위에서 남자들과 다양한 기량을 겨누고 싶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남자들만 타는 거고 여자들은 어려운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깨고 싶었고 내가 느꼈던 즐거웠던 경험들, 성취감 이런 거를 한국에도 많은 여자들이 보드를 타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새 보드 전도사가 된 아림 씨. 그녀에게 콘크리트 운동장은 살아있음을 확인시키는 도전의 공간입니다. 긁힌 거고 그리고 여기 다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처가 생겨갖고 아, 뭐 나 이제 치마 못 입겠네 이런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큰 영향이 없어요, 살면서. 제가 느꼈을 때 오히려 남 시선을 더 신경 쓰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이 아닌 자신이라는 것. 아림 씨가 네 바퀴 위에서 배운 인생입니다.
사실 여성들의 운동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죠. 운동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개 여성의 운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몸매를 가꾸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꾸미는 걸 좋아하던 이 여인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20대 후반 수영으로 운동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양민영. 그녀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역도, 크로스핏, 주짓수. 그녀가 즐기는 운동은 대부분 고강도의 근력 운동들입니다. 이 빈바도 지금 35파운드인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거워서 한 15파운드 정도로 자세 연습을 계속 한 다음에 자세가 좀 나오면 이렇게 무게를 늘려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뒷전이 되었고 오로지 몸의 변화에 집중하며 운동에 몰입하게 되었다는데요. 힘이 세졌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전에는 제 몸 했을 때 날씬한가 예쁜가 뭐 이 정도 생각밖에 없었더라면 제가 몰랐던 저의 몸의 어떤 기능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몸은 훨씬 오래 뛸 수도 있고 무거운 걸 들 수도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몸이더라고요. 민영 씨는 자연스레 여성의 운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걸 테마로 글을 씁니다. 연재를 할 때도 제일 조회가 많이 됐거나 뭐 댓글이 많이 달리고 했던 것은 그 레깅스 차림의 여성들이 어떻게 대상화되는가 그 글이었거든요. 운동하는 여성이라는 모습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성적으로 소비된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레깅스 논란까지 일으켰던 그녀의 칼럼은 운동하는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류를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성적 대상화는 대중문화에서도 흔히 말하는 핫한 아이콘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 운동하는 섹시한 여성이란 문화 코드는 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야말로 소비 사회가 등장을 하고 이미지나 이제 어떤 여성성이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서양적인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용하게 되면서 날씬한 몸 혹은 훈련되어진 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몸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소비 문화의 한 패턴으로 이제 운동이 소비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시장이 무려 10조에 육박하는 현실. 여성의 운동이 보여지는 데에만 치우쳐진 쇼윈도 스포츠가 돼버린 게 아닌지. 여성의 몸, 여성의 운동을 다시 돌아봅니다. 간호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8년부터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최하란 씨. 그녀에게 남편과의 운동은 특별할 거 없는 일상입니다. 달리기는요, 그냥 운동이 아니라요, 그냥 몸 풀어주는 거? 그래서 먼저 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동 다 하고 나서 그냥 가볍게 리프레시 하는 느낌으로요. 가볍게 달리는 거야.
인간의 몸은 200여 개의 뼈와 700여 개의 근육으로 이어진 유기체.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랍니다. 유산소 운동에 이어 근력 운동으로 몸을 다지는 하란 씨. 지금과 달리 어린 시절엔 여느 여성들처럼 운동과는 먼 삶을 살았답니다. 어때? 괜찮아요? 그래? 그런 그녀가 변하기 시작한 건 15년 전.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학창시설을 보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20대 중반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에 디스크가 너무 눌려서 그게 신경을 눌러서 너무 아프고 누워진 애도 아프고 하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웰빙 열풍이 불면서 유행하던 요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좀 더 깊이 공부해볼까 하다가 힘도 좀 더 기르고 뭔가 조금 강인한 어떤 운동을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란 씨는 해외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운동과 훈련법을 습득해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그녀가 집중하고 있는 운동은 자기 방어 훈련. 여성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움직임에 집중해 있는데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잡고 싶은 젊은이들이 그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이게 내가 여자로서도 배워보니 정말 삶에 쓸모가 많아서 여성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았거든요. 여성분들이 저 이거 배울 수 있나요?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저 이거 이제 배우고 싶어요.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많이 오고 계세요. 오늘 하란 씨의 운동장은 한 영화제 행사장.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익히는 수업이죠. 숫자 안 붙여요. 7, 5. 하란 씨의 오늘의 운동도 몸풀기로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오른팔을 크게 뒤로 돌릴게요. 가격을 당하거나 충격을 당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곳이 급소입니다. 머리 급소일까요? 아닐까요? 급소. 목, 척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지금 셀프 디펜스의 자질을 갖고 있어요. 좀 그러면 날 언제 쳐요? 이럴 때, 네, 그쵸? 그래서 노리고 있다가 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서로 맞고, 그 다음에 터치도 해보고. 시작! 운동은 자고로 재밌어야 하는 법. 게임을 하듯이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레 방어와 공격의 몸짓을 배웁니다. 하란 씨는 자기방어 훈련이 여성 운동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변화의 모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너무 이렇게 이제부터 자기 방어 기술 대방출인데요. 대부분 좀 맞고, 우리 아까 터치 게임에 했던 거 맞고, 거리를 벌리고 때리지 마세요. 팔을 더 쭉 뻗어서 내 경계를 더 앞에 서주고. 왜 뒤로 갈까요? 발도 안 닿는 거리, 안전한 거리.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또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진정하세요. 잡으시면 잡자마자 빵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또 오겠죠? 그러니까 왜 자기가 가요? 내가 갈 거예요. 내가 가고. 내가 무서웠나 봐요. 내가 가고. 잡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꽉, 내가 오지 않으면 빵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빵! 손 더 부드럽게.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공격! 맞고 빠지고 때리지 마세요. 네, 맞아요. 그럼 칼날을 내 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어떻게 해요? 그쵸.
네, 아셨죠? 보는 것만으로도 통쾌하네요. 그래서 네, 한 번에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강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방어적인 움직임을 해봤을 때 되게 내 몸을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여성적인 움직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몸을 사용했을 때 그게 되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고 스스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그 셀프 디펜스를 계기로 운동을 해서 축구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몸을 어떤 꾸미거나 어떤 몸을 꾸민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내가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했고 똑같은 거리를 달려도 숨이 원래 엄청 찼는데 이제는 차지 않는다던가 그런 사소한 변화들도 일상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런 운동들을 편하게 접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잘 뛰어놀 수 있고요. 정말 자유롭게 달릴 수 있고요. 또 운동을 통해서 서로 협력의 관계를 좀 배우고 또 느껴서 그런 여성으로서 그리고 뭔가 도전해보고 쭉 인생의 즐거움의 하나로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위한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임 교육 전문가 현정 씨를 다시 만난 건 한 번화가의 광장. 한 무리의 여성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난 일을 벌이려나 본데요. 좋아. 대박인데.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차리네요. 기분 좋지 않아? 그러고 보니 모두 원피스를 입었네요. 도대체 뭘 하려는지 궁금한데요. 믿어보세요. 물론 내가 당연히 발을 짚을 수 있지만 믿어보세요. 움직임이 우아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우아함이 이런 우아함이 아니고 이 원래 몸이 가지고 있는 이 탄력을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오늘도 역시 현정 씨는 몸의 회복을 얘기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균형을 잃어보겠습니다. 그 원피스가 그냥 이뻐 보이는 옷이 아니고 특히 아기 때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슉 하나 입고 밖에 바로 뛰어나가 놀 수 있어서 이제 즐겨 입는 옷이었는데 이제 크면서 굉장히 예뻐 보이고 몸을 오히려 조이는 그런 코르셋 같은 옷으로 좀 변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 입고 내 일상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그런 움직임 오늘 이제 건축물 활용하는 어떤 파쿠르 같은 움직임을 하는 교육을 뿌리게 됐습니다. 내가 땅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데 안 돌려주겠다 하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난 여기서 멈추겠어. 근데 그대로 바로 전송, 다시 전송. 가장 여성스러운 옷을 가장 자유로운 옷으로 바꾸니 몸짓 역시 자유 그 자체가 되는 경험. 그게 오늘 모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동하는 건데. 밤이 깊어지자 본격적인 자유 경험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야밤 원피스 월담을 시도합니다. 야, 우와, 잘한다. 오케이, 벌써. 혼자 힘으로 안 될 땐 서로 밀어주면 넘을 수 있습니다. 계단, 그렇죠. 이 작은 시도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며 자유를 향한 날개짓. 그렇죠. 여성을 대상화하는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짓입니다. 그 순간 그거는 과거 직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선이나 두려움을 내가 뭐 다리를 올리거나 넘어갈 때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들, 특히 하체 쪽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일부러 막 똑바로 쳐다봤어요. 원피스를 입고 막 편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뭔가 엄청난 기대감?
엄청 컸었거든요. 같이 있어서 막 다 너무 막 시원하고 막 너무 좋고 막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 막 그냥 이 기분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냥 같이 움직이고 땀 흘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운동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 나한테 이런 감각이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감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운동이 좀 바람직한 운동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 진동 모션으로 집에서 경험하는 프로페셔널한 케어. 오랄비 아이어. 그녀들의 운동장은 한 가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선 여러 빛깔의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꿈 중에 가장 큰 건 내 딸들만큼은 충분히 운동장을 누비며 자라는 겁니다. 몸을 쓰니까 모든 걸 잊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춤 나오면은 뿌듯해서 재밌어요. 누구든 어디에서든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하고 싶은 운동에 도전하는 것. 옆에서 너는 뭐 그런 운동하니 이런 칭찬을 주더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시면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생소한 운동도 많은 여성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운동을 통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기쁨을 나누는 천국을 맛보는 것. 축구는 정말 저의 인생이었어요라는 말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게, 힘들어도 그 고비를 이기고 갈 수 있다라는 게 다 같이. 그래서 10년을 넘게 뛰고 있는 거예요. 이 맛에 운동 좀 하는 언니들. 오늘도 땀으로 자기만의 운동장을 다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퍼센트적으로 따지면은